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피해만 입히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처음에는 자신이 좋은 사람인 척, 착한 척 온갖 연기를 펼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자신의 추악한 실체가 금방 탄로납니다. 보통은 상대방이 나쁜 사람인 걸 눈치채면 그 사람과 멀어지려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머리로는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과 멀어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미운 정도 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과 관계를 단번에 끊어내는 게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때로는 냉철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나의 착한 심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에게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다면 그것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문장은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내가 받은 피해를 상대방에 똑같이 되돌려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올바른 대처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악의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람을 만나면 다시는 내게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 나를 만만하게 보는 상대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을 묵인하지 마세요. 만약 타인이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다면 그 행동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고 웃어넘기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명백하게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그것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더욱더 무례한 행동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은 타인을 조종하는 데 능한 사람들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례한 행동을 할 때 남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너한테 있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바로 너를 위해서다. 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례한 행동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이 상했다는 것을 표현하면 왜 이렇게 속 좁은 사람처럼 행동하냐? 웃자고 그런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고 말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상대방의 교묘한 술수에 휘둘리지 말고 상대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드시 지적해야 합니다. 내가 감정이 상했다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나에게 이런 행동을 계속해도 괜찮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웃어넘기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행동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친한 사람끼리 서로 장난스러운 말을 주고받는 것은 넘어가도 괜찮으나 도를 넘은 무례한 행동은 절대로 묵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무례한 행동의 기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면 나도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에게 그것이 왜 잘못된 행동인지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한다면 상대방은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남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칠 것입니다. 둘째, 내 생각과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눈치를 봐야 해서 남들에게 자신이 가진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내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자신만의 확고한 생각이 있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할 때는 본인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도 있어야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이유와 정확한 근거도 있어야 합니다. 이유가 없거나 근거 없는 말은 오히려 많은 허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눈을 마주치며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확신을 주고 내가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천천히 말하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급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위의 방법들은 남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인간관계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타인과 대화할 때는 여유 있는 표정과 편안한 자세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모든 감정은 얼굴과 몸짓을 통해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시작하기 전부터 표정이 굳어 있거나 어딘지 모르게 뭔가 불편해 보인다면 이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압도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이기 때문에 대화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뺏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남들 앞에서 여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런 척 연기를 해도 조금 지나면 인위적인 행동이라는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내 몸에 배도록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본인의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보다는 작은 습관부터 고쳐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 메뉴를 고를 때 나는 아무거나 다 먹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아무 메뉴나 먹어도 상관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신의 의견을 내거나 자기 생각을 말했을 때 상대방이 거절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행동이 일상에서 반복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줏대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우유부단한 성격을 악용하는 사람도 분명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작은 부분부터 내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만 하는 것은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생각과 의견을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상대방과 타협하는 법을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도 분명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거절에 익숙해지면 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상대방의 생각을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때는 상대방에게 거절한 이유를 정중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 집요하게 매달리거나 집착하면서 온갖 동정심을 유발해도 그것에 절대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감정에 매몰되어 내린 선택에는 후회스러운 결과만 따를 게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상대방은 그것이 나의 약점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악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세상에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행동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들과 마주쳐야 한다면 위에서 언급된 방법들을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셋째, 남들을 위해 너무 희생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베푸는 것은 정말 멋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 한없이 봉사하고 베푸는 것이 장점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받는 것에만 익숙해지다 보면 점점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은 남을 위해 봉사하고 베풀었던 사람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바뀐 기색이 보인다면 초심을 잃었다고, 한결같지 못하다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만 늘어놓습니다. 보답을 바라는 마음 하나 없이 남들에게 봉사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눴는데 감사 인사 대신 오히려 원성만 듣게 된다면 이것은 내 귀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베푸는 것도 분명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 전에 본인을 최우선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봉사활동을 하시고 주변에 많이 베푸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심성이 정말 착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타인을 위해 차라리 자신이 희생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자신에게 무리한 부탁이나 요구를 해도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웬만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남을 위한 행동만 하다 보면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보다 먼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남들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도 본인이 여유가 있으면 돕는 것이지, 본인도 힘든 상황에서 억지로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이롭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나도 남에게 도움과 베풀음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바란다면 서로가 만족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자신만의 철칙과 원칙을 세워 봉사하고 베푸는 게 좋습니다. 불교에서는 자기보호와 타자보호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바로 사랑과 자비의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며 자비는 타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뜻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고통을 인식하고 해소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보호입니다. 자기 보호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고 깨끗하게 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타자 보호입니다. 타자 보호를 통해 타인과의 인연을 맺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 그것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자기 보호와 타자 보호가 상호작용하면서 모든 존재가 공동으로 행복하고 열반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불교의 교리적 관점에서 남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시거나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하신다면 오늘의 내용을 마음속 더 깊이 새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법륜 스님을 비롯해 여러 명인의 생각과 말씀을 제가 직접 재해석하고 개인적 경험과 생각을 덧붙여 제작하였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을 묵인하지 마세요. 만약 타인이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다면 그 행동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고 웃어넘기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명백하게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그것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더욱더 무례한 행동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은 타인을 조종하는 데 능한 사람들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례한 행동을 할 때 남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너한테 있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바로 너를 위해서다. 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례한 행동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이 상했다는 것을 표현하면 왜 이렇게 속 좁은 사람처럼 행동하냐? 웃자고 그런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고 말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상대방의 교묘한 술수에 휘둘리지 말고 상대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드시 지적해야 합니다. 내가 감정이 상했다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나에게 이런 행동을 계속해도 괜찮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웃어넘기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행동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친한 사람끼리 서로 장난스러운 말을 주고받는 것은 넘어가도 괜찮으나 도를 넘은 무례한 행동은 절대로 묵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무례한 행동의 기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면 나도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에게 그것이 왜 잘못된 행동인지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한다면 상대방은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남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칠 것입니다. 둘째, 내 생각과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눈치를 봐야 해서 남들에게 자신이 가진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내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자신만의 확고한 생각이 있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할 때는 본인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도 있어야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이유와 정확한 근거도 있어야 합니다. 이유가 없거나 근거 없는 말은 오히려 많은 허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눈을 마주치며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확신을 주고 내가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천천히 말하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급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위의 방법들은 남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인간관계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타인과 대화할 때는 여유 있는 표정과 편안한 자세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모든 감정은 얼굴과 몸짓을 통해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시작하기 전부터 표정이 굳어 있거나 어딘지 모르게 뭔가 불편해 보인다면 이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압도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이기 때문에 대화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뺏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남들 앞에서 여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런 척 연기를 해도 조금 지나면 인위적인 행동이라는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내 몸에 배도록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본인의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보다는 작은 습관부터 고쳐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 메뉴를 고를 때 나는 아무거나 다 먹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아무 메뉴나 먹어도 상관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신의 의견을 내거나 자기 생각을 말했을 때 상대방이 거절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행동이 일상에서 반복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줏대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우유부단한 성격을 악용하는 사람도 분명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작은 부분부터 내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만 하는 것은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생각과 의견을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상대방과 타협하는 법을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도 분명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거절에 익숙해지면 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상대방의 생각을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때는 상대방에게 거절한 이유를 정중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 집요하게 매달리거나 집착하면서 온갖 동정심을 유발해도 그것에 절대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감정에 매몰되어 내린 선택에는 후회스러운 결과만 따를 게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상대방은 그것이 나의 약점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악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세상에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행동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들과 마주쳐야 한다면 위에서 언급된 방법들을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셋째, 남들을 위해 너무 희생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베푸는 것은 정말 멋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 한없이 봉사하고 베푸는 것이 장점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받는 것에만 익숙해지다 보면 점점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은 남을 위해 봉사하고 베풀었던 사람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바뀐 기색이 보인다면 초심을 잃었다고, 한결같지 못하다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만 늘어놓습니다. 보답을 바라는 마음 하나 없이 남들에게 봉사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눴는데 감사 인사 대신 오히려 원성만 듣게 된다면 이것은 내 귀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베푸는 것도 분명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 전에 본인을 최우선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봉사활동을 하시고 주변에 많이 베푸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심성이 정말 착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타인을 위해 차라리 자신이 희생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자신에게 무리한 부탁이나 요구를 해도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웬만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남을 위한 행동만 하다 보면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보다 먼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남들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도 본인이 여유가 있으면 돕는 것이지, 본인도 힘든 상황에서 억지로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이롭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나도 남에게 도움과 베풀음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바란다면 서로가 만족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자신만의 철칙과 원칙을 세워 봉사하고 베푸는 게 좋습니다. 불교에서는 자기보호와 타자보호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바로 사랑과 자비의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며 자비는 타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뜻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고통을 인식하고 해소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보호입니다. 자기 보호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고 깨끗하게 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타자 보호입니다. 타자 보호를 통해 타인과의 인연을 맺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 그것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자기 보호와 타자 보호가 상호작용하면서 모든 존재가 공동으로 행복하고 열반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불교의 교리적 관점에서 남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